우리가 이제 87번을 해야 됩니다. 83번하고 비교라고 정해놨으니까 83번하고 찾아서 비교 한번 해보시고 2등분되는 모든 그 문제들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정점을 안 지나요. 80점부터 87번부터 이렇게 적어놨죠. 특정점을 지나지 않아 라고 해놨잖아. 87번부터 87번에 있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이유가 특정점을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저런 데 꽂히면 가끔 저런 문제를 내버려서 성모야 네. 선생님들이 저런 거에 꽂히면 가끔 저런 걸 내버려 가지고 우리가 살짝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45분 정도까지만 수업할게요. 어느 문제를 풀고 있든. 왜냐면 저거 이야기를 해야 돼서. 보시죠. 그래서 저 문제들을 보고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7번은 꼭 체크하시고 아까 위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정점을 지났잖아요. A라고 하는 꼭지점을 지나죠. 왜냐면 삼각형은 거기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걸 안 지나면 살짝 귀찮아지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보시면 이 삼각형 1번 같은 경우는 다 안 풀 거긴 한데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죠. 그 다음에 2점입니다. 그 다음에 8,1이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1,0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1,0. 그래서 이 삼각형입니다. 얘는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데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야. 2등분은 하는데 X축의 수직이야.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축이 여기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냐 1보다 왼쪽에 있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여기 지날 때를 찾아보면 돼. 어차피 1,0 지날 때를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럼 넓이가 당연히 어느 쪽이 커 보이냐? 니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건 그림을 아무리 대충 그려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의 직선은 어디에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이쪽에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긴 알아야 돼. 1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걔를 모르니까 x는 t라고 넣는 거지. 그리고 이 넓이가 2등분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2등분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알아야 돼. 여기를 t라고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8-t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1이에요. 1인가? 1이에요. 1이에요. 그쵸? 1이고 내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이 문제 풀 땐 여기를 꼭 알아내야 돼요. 여기는. 알았죠? 나는 뭘 더 자신 있어 하냐면 물론 닮음도 괜찮은데 이게 닮음이 잘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직선의 여기 좌표를 구해버려. 이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풀어야 돼. 찾아내야 돼. 직방을. 그쵸?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만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뭐하고 뭐야? 1,0하고 8,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y-y1. 얘를 기준으로 하겠죠. 기울기 볼까요? 7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1만큼 증가하니까 7분의 1입니다. x-1 이렇게 되죠.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t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t, 여기다가 t를 대입할 테니까 7분의 1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얘를 하면 되죠. 7분의 1 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절반이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 어렵진 않은데 이거 내가 지금 산수를 다 안 해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주면 쉬워. 산수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산수가 오래 걸린다고 했어 선생님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1보다 오른쪽에 t가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식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막 아이디어가 막 엄청 어려워가지고 와 나 저거 절대 생각 못해 하는 애 저기 잠자는 애
빼고 다 생각나겠죠? 정말 정신 차려. 됐습니다.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X축에 평행한 것도 있고 그림 자체도 봐도 또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X축에 평행한 것과 X축에 수직한 것과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특수한 형태를 우리한테 준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서 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이요. 아, 내가 이거 켜놨냐면 구하기 싫어가지고.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그릴게요. 마이너스 2,0하고 마이너스 2,0하고 2가 있습니다. 1,4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A점, B점, C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고 기울기가 1인 거야. 기울기가 1인 거야. 대충 잘 그렸어야 되는데 대충 잘 못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얘가 4가 됩니다. 아, 너 거의 비슷한가요? 이렇게 돼 있죠. 봐봐. 야, 이 넓이를 2등분하는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줬어. 기울기가 1이라고 하는 걸 줬어. 그래서 뭘 생각해내야 되냐면 기울기가 1인 건, 자,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3분의 4야.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x가 3만큼 증가하든 y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럼 나의 기울기는 얘보다 살짝 이렇게 돼 있어. 이건 확실하지? 그럼 확실하게 그냥 눕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해서 넓이가 2등분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포인트가 어디야? 2점인 거야. 이렇게 딱 지났을 때. 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림 그릴 때는 너희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안 그리잖아. 보통 나보단 더 부정확하게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 보고 너무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좌표가 따다다닥 하는데 누가 봐도 내가 조금 살짝 정확하게 그리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는 돼 있어. 이렇게 내려오면 아, 얘가 이렇게 되겠다 라는 생각은 하게 돼. 그래서 아, 밑으로 내려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확신에 차면 안 돼. 안 그럴 수 있잖아. 그림 내가 살짝 잘못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좌표를 이렇게 두 칸 생각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이 네 칸 생각해서 그림을 잘 안 그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그리면 상관없어. 그리고 그게 혹시 학교 선생님이 정말 친절해가지고 그림을 주면 할 수 있어. 왜냐면 그 그림은 정확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딱 보여. 얘가 야,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내려오면 아, 이렇게 내려오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 아, 안 되네. 그러니까 좀 더 내려와야 2등분이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진짜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어떤 걸 찾아보면 돼?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내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 알겠죠? 이거는 뭐야? 체크용이야. 됐습니까? 체크용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다 구했습니다. 나는 구했어. 5분의 6 나와. 이 좌표가. 여기 x좌표가 5분의 6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1이거든. 1이잖아. 그치? 그러면 1에서 살짝 더 앞으로 가는 거라서 안 됩니다. 아셨죠? 확인해야 돼. 근데 이거 체크는 해야 돼. 안 그러면 틀릴 수 있어. 근데 아니면 잘 그려. 좌표를. 알았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택은 해야 되거든. 내가 너희들이 두 개는 다 하기 힘들어. 시간상. 이렇게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이쪽을 선택한 다음에 구하는 게 맞겠지. 그게 답이 있거나 그러길 바라면서 구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밑에 있는 걸로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갔나? 얘 숫자를 써놔가지고. 넘어갔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가 y는 얼마냐면 x 더하기 b 뭐 이렇게. 아, 좌표 구해야 되지. 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y절편만 구하면 되는 거야. 2등분 되는 걸 생각하면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2등분 되는 것만 내가 잘 생각하면 되는데 2등분 되는 거 어떻게 구하냐?
아, 나는 지금 여기서는 이 두 개 다, 와, 씨, 엄청 열심히 구했네. 여기서 2등분 되는 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2등분, 넓이 2등분, 넓이 2등분. 얘가 지금 4, 4, 16에다가 8에다가 4입니다. 잠깐, 다른 방법 있나? 아, 생각하고 있어. 너희도 생각 좀 해봐. 아니, 밑에 푼 게 있는데 다시 생각하고 있어. 4. 해야지. 뭘 해? 4 넓이를 구해야지. 알았죠? 4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 점의 좌표. 마이너스 B. 이렇게. 아, 이 점의 좌표. 아, 이 점에 뭐가 필요해? Y좌표. 이 점에 Y좌표가 필요해. 왜냐면 그게 높이니까. Y좌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잠깐 고민하고 있었어, 다시. 어제는 이렇게 푼 것 같거든요. Y좌표. 생각 안 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냥 풀면 됩니다. 예, 기울기랑 해서. 아씨, 계속 파란색, 빨간색 하고 있네. 예, 구하시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가 4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2,0입니다. 그냥 빠르게 하세요. 어쩔 수 없죠. y-0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x축으로 1만큼 감소하는 동안에 4만큼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x-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과 누구를 연립하는 거야? 얘를 연립해서 b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y좌표 필요하다고 그랬죠. y좌표 필요하니까 x는 y-b를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y에다가 플러스 4b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넘어가니까 5죠. 4b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 2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2 빼기 b니까. 그래서 얘하고 곱해서 얼마가 나오면 돼? 4가 나오게 하는 b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87번을 보면 둘 다 어디를 지나지 않아? 정점을 지나지 않아. 산수 생각보다 복잡해. 알았죠? 정점을 지나는 게 제일 좋아. 정점 지나면 중점 찾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고민할 건덕지가 생겨나. 이게 빨간색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고민해야 되잖아. 빨간색이 밑에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야. 이런 위에 있는데 아래에 있는지는 선생님의 조절에 따라서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어. 알았죠? 기울기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좌표를 바꾸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비교를 하시고 연습할 때는 이런 거 연습하고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연습을 꼭 해. 빨리빨리. 산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산수를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87번이었습니다. 이제 쉽습니다. 다시. 왜냐면 그 유형 챕터 하나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쉬워져. 야, 졸지 말아봐. 쉬워. 야, 이제 쉬우니까 조금 졸지 말아봐. 내가 어제 쟤한테 톡으로 분명히 졸지 말라고 했는데 너 너무 열심히. 딱 보니까 이 페이지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나 88번, 90번까지 풀면 몇 문제 남냐? 내일 다 할 수 있지? 있겠지? 야, 일단 직방을 끝내야 돼, 빨리. 보자. 수직 조건. 뭘로 기억하시나요? 수직 조건.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수직 조건. 얘 기억하나요? 얘도 기억하나요? 둘 다 기억해. 알았지? 이제 우리 그 중학교 1학년들, 아니 중학교 3학년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공수2가 아니잖아. 그치? 이제 내신 대비니까 둘 다 기억해. 그래서 M 프라임.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과 이건 일반형에서 나온 거지. X의 개수의 곱하고 Y의 개수의 곱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봐봐. 잘 봐봐.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함정을 살짝 파놨어. 이렇게 돼. 잠깐 인수분해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씩 잘 기억해라. 너희 선생님이 자꾸 막 다 낸 다음에 그거 하는 거 선생님들이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할 거야. 당연히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다시 이항시키고 식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되고, 플러스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1이 0이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째로 같네. 그래서 k 플러스 3에다가 k 마이너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4니까 k 마이너스 3이 되고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뭐가 되냐면 k가 마이너스 3 또는 k가 1 또는 k가 3이야. 맞죠? 만약에 다 더하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은 하고 와! 다 더했더니 답에 있어. 이러면 틀리는 거야. 답에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k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저게 k가 1이 되거든요. 그러면 틀려. 선생님은 좋아하겠지. 와, 낚였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냐하면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얘가 직선이 아니야. 둘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쵸?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직선이 아니야. 얘가 직선이 안 돼 버려. 그쵸? k가 마이너스 3일 때 쟤가 직선이 안 돼. k 마이너스 3 안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안 되고 얘가 안 되니까 얘 두 개만 되죠. 나머지는 되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야. 됐나요?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선지에 다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k가 1이면 얘가 사라지는 거고 얘는 y는 2분의 1이니까 직선은 되죠? 네. k가 2분의 1이면 얘가 사라지죠? 그래서 x는 남죠. 그래서 x는 나고 y는 하니까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좋은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하세요. 수직 조건 할 때 근데 밑에 살 건데 수직 조건 할 때 이런 조건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거요? 이렇게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수직 조건을 우리가 안 배워요. 그런데 이 수직 조건은 얘로 표현 안 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으로 안 돼. 되는구나. 0이니까. 되네. 안 되는 게 뭐지?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건가?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네, 아닙니다. 됩니다. 그렇게 보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 꼭 알아야 돼. 기울기가 없는 상태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저런 거에 낚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89번입니다. 야, 잠 좀 깨봐. 잠 좀 깨봐. 내 목소리가 원래 졸린 건 맞는데. 그치. 잠 좀 깨봐. 마름모. 보자. 내가 지난번에 한번 했나? 여기가 지금 너무 거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마름모. 야, 마름모. 너 딴 거 보지 마라. 아저씨. 마름모. 원래는 이제 그 평사 마름모 직사 아니지. 뭐라는 거냐? 평사, 직사, 마름모, 그다음에 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혹시 진짜 다 제대로 공부했을 건데요. 평사는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평사는 5가지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이죠. 평사. 잠깐만.
평사는 이제 정의가 있어요. 5가지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평사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평사가 또 뭐가 있냐면 각의 크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평사가 또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성질애가 뭐가 있는 거냐면 한 쌍의 대변이 조건이죠. 조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는 조건인 거야. 그래서 평사는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건 마지막에 있는 건 조건이야. 여기까지는 정의하고 성질인 거고. 그럼 우리가 이 챕터에서 사용한 건 내가 뭐라 그랬지? 이 챕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수 2에서 사용하는 조건들은 어떤 녀석이냐면 이 녀석. 대각선의 중점을 쓰고, 그 다음에 누구 쓰지? 좀 더 귀찮으면 얘도 써.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도 쓸 때가 있어. 직방이니까. 기울기.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은 거야. 얘하고 같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사용하는 첫 번째는 항상 얘. 제일 쉬우니까. 중점. 제일 쉬우니까. 그 다음에 길이 같다도 쓸 때도 있어. 그 다음에 평행하다도 쓸 때 있는 거지. 됐습니까? 평사 다음에 우리가 뭐가 나오지? 마름모. 마름모가 나오는데, 마름모는 평행사변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름모는 마름모의 특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름모는 뭐냐? 나머지 평사의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변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마름모만의 성질로 먼저 내줘야 되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마름모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수직이 등분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건 수직이 등분한다. 따라서 얘하고 얘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중점은 평행사변의 성질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마름모는 뭘 가지고 있지? 마름모는 네 쌍의 대변의 길이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것까지 쓰면 좀 귀찮아. 알았죠? 그래서 마름모는 수직이 등분해서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긴 해. 괜찮나요? 직사는 원래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거거든. 근데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우리가 이 챕터에서 안 배워. 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적어. 변으로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 왜냐면 선분과 선분의 길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에서는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직사각형 자체는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야. 뭐 그래봤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정도하고 중점은 뭐 당연히 평사의 성질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각의 크기가 같은 부분은 좀 생략이 되죠. 정사가 그 다음에 있죠. 정사는 얘네들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사는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뭐 필요한 대로 갖다가 그냥 다 쓰면 됩니다. 모든 성질 다 가지고 있는 사각형이죠. 그럼 그때그때마다 보고 필요한 성질을 갖다가 쓰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되는데 보통 마름모 이런 거 나오면 다 이런 겁니다. 수직이 등분. 그래서 마름모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대각선이 수직이 등분된다라는 정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도 조건이 필요하다. 내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2학년 2학기 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안 할 거야? 수직이 등분. 알았죠? 저거나 수직이 등분. 안 할 거야? 수직이 등분. 으로 이 문제는 풀려. 내변의 길이 같다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니들이 해. 자,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수심. 혹시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말을 모르면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봐랐지. 문제도 안 풀었지. 비어있잖아. 뭐 해야 되지? 집에 가서 좀 찾아봐. 외심, 내심, 무게중심. 모르면 꼭 찾아봐. 알았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모르면 꼭 찾아봐. 뭔지 정도는 알아야 돼. 성질,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 외심은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내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에서 각 변의, 내심에서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무게중심, 중선의 교점. 그러면 중선의 교점에서 성질들이 뭔데? 2대1로 내분하고 있는 것과 각각의 넓이들이 다 같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도 모른다. 그럼 2학년 2학기 교재를 찾아보기 애매하니까
네이버에다 검색해. 그럼 AI가 알아서 해주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야? 수심, 방심. 수심하고 방심이야. 수심하고 방심이 있는데 방심은 몰라도 돼. 이게 방저번의 중심이야. 그래서 그 귀인 중에서는 했었어. 저게 문제에 나와 있어. 거지같이. 방심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프린트에 있어, 저게. 그래서 그 이런 문제가 있어. 쓱 해서 이렇게 각을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원의 중심 되면서 이렇게 가. 이걸 우리가 방저번이라고 해요. 근데 방저번이긴 한데 저걸 방저번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 풀 수는 있어서. 접선의 성질로 그냥 풀 수 있어서 그냥 내. 근데 이게 방저번이야. 근데 우리가 방저번은 잘 안 내긴 해. 그러니까 이 방심 문제가. 아니, 우리 고등학교에서 방저번 문제는 잘 안 내긴 해. 근데 혹시 궁금하면 용어는 모를 테니까 네이버에다 검색해서 방심이 뭐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수심은 당연히 뭐냐면 수심은 수심이잖아. 수심. 근심 걱정 수심이냐? 수심은 뭐야? 수선의 교점. 삼각형에서 수선의 교점입니다. 수직인 선이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내가 수직인 직선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 수선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수선 두 개를 무조건 구해야 돼. 왜냐면 걔네들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요. 아이씨 몰라. 0,0이고요. A가 있죠. 2,4. 좌표 안 맞아도 상관없다겠다. B가 있죠. 그 다음에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먼저 찾으세요. 어떤 거요? 5하고 B가 좀 편해 보이니까 5하고 B를 지나는 직선에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5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수직인 선이 필요해. 그 수직인 선이 2,4를 지나고 있으면 돼. 그럼 얘는 뭐냐? 기울기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5이고 2,4를 지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해됐냐? 수선이니까 수선인데 기울기를 지나고 기울기는 얘하고 수직이어야 되고 2,4를 지나야 되는 거지. 하나만 더 볼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좀 구하기 쉬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2죠. 2.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수선이 나는 필요하니까 이 녀석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5,1을 지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구하면 저게 수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봐봐. 말은 겁나 쉬워. 누구는? 나는. 너희는? 귀찮지. 산수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찾아봐. 저기 오심이야. 오심. 삼각형의 오심이야 이게. 알았지? 오심의 완성이 수심에서 끝나는 거야. 방심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모르면 꼭 찾아봐.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 우리 교육과정에서. 공수2에서. 알았죠? 그래서 딱 정의 정도 하고 진짜 좀 귀찮은 문제는 내심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있겠지? 있을 거야. 뒤에 내심 구하는 문제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 다 안 풀어봐가지고 100번까지 풀어가지고 10문제가 남았거든요. 사실 내심 구하라고 할 때 내심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심은 살짝 많이 어렵습니다. 외심보다 어려운데 내심 구하라고 할 때 가계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내심이 주어지고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라고 하면 이게 식이 살짝 복잡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가계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으면 가계이등분선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이 점에서 이까지 갔다는 선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각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렇게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 내심의 정의인 거고, 그 다음에 내심을 하나 잡을 거 아니야, A, B라고? 그럼 각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다로 해서 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걸로 풀어야 되지? 어느 걸로 풀 수 있지? 어느 조건이 편하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혹시 안 나올까 봐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그냥. 그게 나왔어. 저기 우리 저기 조교쌤 우성고인데 그 우성고 가르칠 때 한 번 나왔어. 실제로 시험에. 자 보자. 91번입니다. 몇 분이냐? 왓타임. 나 쉬어야 되는 때냐? 두 문제 남았어. 그 페이지는 끝내자. 이 페이지는 끝낼 수 있어. 왜 끝낼 수 있냐고? 할 게 없거든. 자 보자. 내가 봐봐라. 아니 닥치라고. 집에 갈 건데 뭘 쉬어. 봐봐라. 내가 계속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직선을 만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직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릿속에 딱 그것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야. m 곱하기 m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잘못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푼다. 왜냐면 계속 걔만 보니까 수직 조건이 제일 많이 나와. 지금까지 계속 수직 조건이었잖아. 그치? 수직. 왜냐면 평행하다라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이미. 일치한다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수직 조건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야. 교육과정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 조건을 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다 보니 내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풀었어.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한 다음에 0이라고 한 다음에 왜 안 되지? 인수분해 가면 되는데 와 졸라 복잡해. 문제 엄청 어려운가 봐. 그랬어 진짜로. 아니 그냥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쓰던 공식이 걔여서 그런 거야. 걔여서 그래. 그거 조심해. 알았지? 지금 내가 뭔 말 한지도 모르면 못 웃어. 알았지? 지금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실제로 인수분해 하려면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 잘못 풀었나? 하고 답지를 봤다. 인수분해가 안 되길래 답지를 봤다. 바본가? 쟤가 조용해야지. 저 사람이 진짜 생각이 없는 거지. 와, 학원가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학부모는 아닐 거야. 그냥 자동으로 울리는 것 같은데. 봅시다. 저게 학원 차량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부모들이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학원가에서는 원래 저렇게 빵빵거리면 안 되는데. 자 봐라. 평행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평행 조건이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밑줄 촥 긋고 항상 시작하는 거야. 알았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1차 함수하고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a 프라임하고 a하고 b 프라임분하고 b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A, 진짜 저 끝없이 가는데? 저 문제 있는데? 자, 보자. A 프라임하고 A가 되고, B 프라임하고 B가 되고, C 프라임하고 C가 있는데, 이렇게 다르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평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A 프라임분의 A하고, B 프라임분의 B하고, C 프라임분의 C가 모두 같으면 우리는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겁니다. 2학년 1학기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거니까 혹시 모르면 풀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당연히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혹시 다른 논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네. 이거 풀어야 되네.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자. 이거 풀어드릴게요. 조금 논점이 있어서. 근데 혹시 이 문제와 상관없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기억하니? 평행,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쉽긴 해요. 알았죠? 자, 봐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아직 아닌가 봐요. 챕터상. 챕터상 뒤에가 챕터인 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가 103번부터네요. 안 나오네요. 거기 가서 할게요. 시간도 오래 걸려. 이거 좀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직선과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우세요,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면 내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 점 찾아가지고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시기가 내신 대비면 걔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일단 하겠습니다. 얘 봐봐라. 얘 문제 봐봐. 좀 문제 거지 같아. 봐봐. k 플러스 4에다가 x가 되고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2에다가 y가 되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k가 되고요. x가 되고요. 4에다가 k 플러스 2가 되고요. y가 되죠.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이 평행하답니다. 둘이 평행하답니다. 아셨죠? 평행하답니다. 그럼 평행 조건을 당연히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그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4-k분의 봐봐. k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얼마냐면 4에다가 k 플러스 2가 되고 2에다가 k 플러스 2가 되죠. 근데 이게 2분의 1이 돼. 그럼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죠? 얘가 약분이 되면서 얘가 2분의 1이 되면서 얘 둘이 절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이 2분의 1,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은 일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평행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상수항이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상수항의 비가 달라져야 y절편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만 갖고 y절편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행 조건이 어긋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행 조건을 쓸 때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 거냐면 A', B', C' 0이 되면 안 돼. 왜? 분모에가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쓸 때는 A', B', C' 0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럴 때 저 평행 조건을 쓰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만약에 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황하고 틀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뭐여야 되는 거? 이걸로는 안 되네 라고 하면 얘네들이 0일 때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0인 조건은 설마 여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먼저 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얼마냐? 6x 플러스 2는 0이 되죠. x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평행하군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제가 0이 되는 케이스는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뭐라는 거야? x축에 수직하거나 y축에 수직한 두 개의 직선이 이루어져야 평행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평행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거이고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런데 어떤 건 안 되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하나는 기울기를 가져버리니까. k가 마이너스 4이면 얘가 기울기를 갖고 k가 4이면 얘가 기울기를 갖죠. 그러면 둘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거 쉬운데 중학교 2학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숨겨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보시는 게 91번입니다. 몇 분이냐? 벌써? 여기까지 해야 되나 보다. 48분이라서. 네, 그것만. 아니. 92번 패스. 92번 패스. 적어놔. 그럼 내일부터 나 93번부터 할 거라는 소리 알았지? 페이지 딱 맞춰서 할 테니까. 내일 93번부터 할 겁니다. 92번 패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